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컨트롤은 저희 나라 말로 흐름 제어입니다. 제가 코드를 작성하거나 해석할 때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가는 게 순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려면 특정 부분은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행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한 어떤 부분은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흐름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조건문과 반복문이 흐름 제어이고요. 저희는 특정 예제를 바탕으로 이런 흐름 제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예제를 바탕으로 한 예제이지만 한 번은 while문으로 코드를 작성해보고 한 번은 for문으로 작성해봄으로써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지금 화면은 한번 사진을 찍어주세요. 자, while 같은 경우는 어떤 예제가 적합할까요? 만약에 퀴즈나 중간이나 기말고사 때 문제가 한글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요 예제를 읽어보니까 뭔가 반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과연 while로 하는 게 좀 더 적합할지, for로 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while 같은 경우는 반복은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반복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반복의 수가 정해져 있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for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반복 횟수가 처음부터 정해진 경우에 사용이 돼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range라고 하는 함수랑 같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for문으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while문으로 작성한 것보다 평균 2줄 정도 코드가 짧아요. 왜냐하면 for문 안에 이미 변수 초기화라던가 변수 증감 이런 다양한 기능이 이미 한 줄 커맨드, 스테이트먼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을 사진을 찍어 주시고 혹시나 본인이 어떤 예제를 연습하실 때 while을 쓸지 for를 쓸지 기억이 안 날 때 이 페이지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 때에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시면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직접 파이썬 코드, 노트 필기, 확인이나 실습 못하실 때 스마트폰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라도 잠깐 하루에 최소 5분씩이라도 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본인 인생에 있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초보자 적합한 이 언어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 실행되는 순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다 실행되는 게 아니고 특정 부분만 혹은 특정 반복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는 예약어가 if, else, 반복문은 while, for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차문 같은 경우는 저희 전전 영상에서도 이미 보여드렸지만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1, 문장 2. 조건문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만족을 하면 왼쪽 문장만, 만족하지 않으면 오른쪽 문장만 실행이 되고 어떤 문장을 실행했든 아무튼 끝맺음, 그러니까 즉 코드의 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 3이 if else랑 같은 들여쓰기 위치에서 실행이 됩니다. 반면에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맞는 동안 계속 그 반복문 밑에 있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문장들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false가 돼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문을 오늘 저희가 특정 예제를 바탕으로 한 번은 while문, 한 번은 for문으로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자, 문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약어 while은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 문장 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 안에 조건문을 넣어서 표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어떤 변수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이 반복하는 부분, 반복 횟수를 한 번씩 증가시켜서 그 조건이 이제 맞지 않으면 이 반복문을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효과가 되도록 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장 2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for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가 처음부터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 횟수만큼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 문장 1을 실행을 하는 거고 역시 이 반복 횟수가 다 초과가 되면 이 포문을 튀어나와서 문장 2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코드를 한번 스스로 비교해보고 먼저 이해를 하고 실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 코드를 한번 일단 먼저 스스로
이제 해석도 해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코드를 스스로 작성하는 거에 초점을 뒀다 하면 이제는 다른 코드를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석박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연구소라든가 회사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이미 기존에 많은 인력들이 모듈별로 작성해 놓은 아주 거대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코드를 내가 해석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해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코드를 비교해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실습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while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일단 몇 번 반복할지 역시 입력을 받고 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반복을 하다가 반복 횟수가 초과가 되면 코드를 끝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끝마치는 부분에 요 while에서 물줄기가 흐르고 요 부분에 사실은 뭐 프린트문을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출력해 주시는 문구가 있다면 좀 더 친절한 코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자동으로 끊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초점은 사실 몇 번 반복할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처음 실행하기 때문에 repeat number 1이죠. 하지만 실행할 때마다 repeat 1에서 하나씩 증가돼서 이 repeat 1의 변수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기 때문에 반복할 때마다 이 repeat num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repeat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정말 실행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되는지 제가 한번 디버깅 해볼 수 없나요? 자, 디버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변수 안에 있는 그 데이터가, 즉 메모리 안에 있는 변수 안에 있는 그 데이터가 정말로 증가되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변수 아랫줄에다가 프린트 문을 넣으셔가지고 이 변수를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안에 있는 그 다이너믹한 데이터의 변화가 모니터에 출력이 되겠죠. 콘솔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디버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버깅은 저희가 궁금해서도 하지만 저희가 코드가 어느 정도 길어지면 코드가 중간에 꼬여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 변수 안에 데이터가 잘 증가가 되고 있는지 잘 저장이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각 변수 밑에 프린트문을 넣으시고 출력해봐서 저희 눈으로 모니터에서 확인함으로써 코드를 디버깅해서 더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자, 반면에 포문으로 같은 예제를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repeat nu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저희가 요 파라미터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만약에 range 다음에 파라미터가 하나라면 starting number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stop은 repeat limit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거 5를 넣었어요. 그러면 5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range라고 하는 in 다음에 고려되는 숫자는 0, 1, 2, 3, 4입니다. 5개의 숫자죠. 하지만 시작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프로그래밍 대부분의 함수에서 0입니다. 0.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스탑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도 뒤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while문과 for문을 비교했을 때 for문이 평균적으로 두 줄이 작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초기화 부분이 이 repeat 1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녹아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할지 하나씩 증가되는 요 repea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이미 range라고 하는 in이란 예하고 다음에 이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for라고 하는 게 좀 더 짧죠. 코드가 사실 좀 더 짧으면 메모리를 그만큼 덜 사용하는 거고 가독성 측면에서도 조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반복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예제는 while보다는 for문을 사용하는 걸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예제를 저는 그냥 넘어가지만 학생분들은 요 예제를 직접 이번엔 좀 보지 않고도 코딩해 보시고 코딩한 다음에도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흔적도 충분히 연습하셔가지고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드 파일에 요 부분 붙여 넣으실 때도 좀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초보자 입장에서는 각 명령어를 정말 해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 명령어마다 이렇게 샵을 표시하시고 어, 자기가 이해한 바대로 자기 해석대로 주석을 달아놔 주시면 제가 검사를 할 때 코드는 동일하지만 주석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럴 일은 없지만 치팅도 하지 않으셨는지 그 다음에 너무 타이핑 위주로 이해 없이 하진 않으셨는지 이런 거를 제가 좀 감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주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주석을 달다 보면 한 줄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두 줄 이상. 그런 경우에는 샵 말고 한 줄 주석은 이렇게 하시고요. 두 줄 이상은 이렇게 쌍따옴표 혹은 싱글따옴표 3개.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마음껏 넣으시고 또 쌍따옴표 혹은 싱글따옴표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주석을 두 줄 이상을 편하게 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기억하시고 화면도 사진을 꼭 찍어주시고요.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을 엄청 하시고 요 틀을 아예 암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수준의 파이썬 예제는 도메인에 상관없이 그게 뭐 본인 전공의 예제든 뭐 수학에 관련된 확률론 예제든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 예제든 웬만하면 대부분의 예제는 요 큰 틀이 있고 요 큰 틀에서 살이 붙어 나가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고 주기적으로 하루에 대략 5번씩, 5분, 10분씩 봐주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본인이 파이썬 대표 예제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더 짧은 예제를 while과 for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1, 2, 3, 4, 5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while을 쓰려면 일단은 number라고 하는 변수의 초기화를 해 놓으시고 1은 5보다 작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을 하니까 1을 출력을 하고 꼭 하나를 이렇게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 요거 해석하실 수 있으시죠? 처음에 num은 1이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니까 이제 number라고 하는 변수가 2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올라가셔서 2는 아직 5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를 출력을 하고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래서 넘버에 3이 들어가고 3은 5보다 작기 때문에 3을 출력을 하고 3 더하기 1은 4죠. 4는 5보다 작기 때문에 4를 출력을 하고 4 더하기 1은 5잖아요. 그럼 5는 5와 같거나 같기 때문에 5를 출력을 하고 넘버에서 5 더하기 1은 6이 됐죠. 여기에서 6은 5보다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실행하는 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 두 줄이 실행이 되지 않고 while문이 브레이크 되면서 이 부분으로 튀어나와서 코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를 for문으로 해보시면 range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스타팅을 명시하지 않으면 0부터 시작된다 했잖아요. 스타팅을 명시를 하면 이렇게 콤마로 콤마 앞부분은 start, 콤마 뒤는 stop입니다. 그래서 1부터 stop 마이너스 1, 즉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의 횟수가 만큼 반복이 되고 반복될 때마다 이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는 처음에는 1이 들어갔다가 출력하고 이번에 하나 자동으로 증가돼요. 교수님 어디에서 자동으로 증가시키나요? 자,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파이썬 인터프리터 내장 함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자동으로 range가 한 번씩 호출이 될 때마다 실행이 될 때마다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행에는 넘버가 2가 되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넘버가 3이 되고 출력하고 4가 되고 출력되고 5가 되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줄이 두 줄로 줄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while보다는 for문으로 코드하는 게 더 가독성이 높다.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물론 while로도 코딩이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요것도 본인이 충분히 플립드 러닝으로 실습을 해봐 주시고요. 흔적을 캡처하셔가지고 워드 파일에 넣어주세요. 자, 그런데 이때 일부러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다각도에서 한번 실행해 봐 주세요. range 함수를 5 이렇게도 한번 실행해 봐 주시고요. range 1,6 이렇게도 한번 실행해 봐 주시고요. range 아예 뭐 10,10 5 이렇게도 한번 실행해 봐 주시고요. 다각도로 실행해 봐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본인이 느낀 점을 여기다가 남겨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낀 점 여기다가 이렇게 남겨놔 주세요. 그 다음에
두 코드를 스스로 비교해보고 세 코드죠. 세 코드. 두 코드는 아니죠. 코드 이그젠플이 세 가지 코드들을 스스로 비교해보고 이해하고 실습해보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파라미터, 인풋 값이 하나가 있을 때가 있고 두 개가 있을 때가 있고 심지어 세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일단 사진을 꼭 찍어주시고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파이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사실 내공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공을 키우면서 기왕이면 꼭 먹고 알 먹고 학점도 잘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보다 재밌게 생각하시면서 비교, 이해, 를 바탕으로 많은 실습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range라고 하는 함수에 숫자가 하나 있으면 스타팅은 무조건 0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스탑 마이너스 1,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개수로는 6개잖아요. 0, 1, 개수로는 0, 1, 2, 3, 4, 5. 그죠? 그러니까 6개, 즉 6번 반복을 해주세요. 반복하면서 시작은 0이잖아요. 끝은 6-1, 5잖아요. 그래서 반복될 때마다 그 숫자가 이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range라고 하는 함수의 파라미터가 두 개다. 그러면 시작이 이 첫 번째 파라미터부터 시작을 하고 마이너스 스탑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5번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간격을 항상 교수님 1씩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짝수 혹은 홀수만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세 번째 파라미터로는 간격입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는데 그 간격을 2로 해주세요. 간격을 만약에 명시를 안 하면 자동으로 간격은 디폴트로 1이겠죠. 하지만 간격을 2로 하게 되면 1, 간격 이만큼 커져서 3, 간격 이만큼 커져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3개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1, 3, 5.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특정 예제를 바탕으로 while문과 for문을 비교를 해드렸고 while 같은 경우는 어, 어, for문처럼 뭔가 횟수가 정해져 있는 반복도 가능하지만 횟수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어떤 조건이 상황에 따라서 맞으면 반복을 그만하는 이런 경우 주로 많이 쓴다. 왜냐하면 for문에 비해서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예제를 while로 코디를 하게 되면 for문보다 두 줄이 항상 대부분 길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별로 이게 while에 적합할지 for에 적합할지 요거를 판단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파이썬에서 for문 같은 경우는 range라고 하는 함수랑 같이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range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가 3개가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요 파라미터를 하나 쓸 경우, 2개 쓸 경우, 3개 쓸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영상 보실 때마다 저랑 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워드 파일이나 노트 필기도 노트도 맨 뒷장에 보시면 함수, 모듈, 예약어, 데이터, 카테고리별로 제가 라이팅도 꼭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혹시나 아직까지 안 해놓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에 제 말은 함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함수의 한 페이지 내지는 한 장 이렇게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놔주세요. 예약어도 마찬가지 모듈, 데이터 변수 다요. 그래서 단순히 워드에만 작성하지 말고 노트에나도 꼭 작성해 놔 주시고요. 제가 혹시나 미싱하는 날이 있더라도 본인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노트하고 워드 파일에다가 모듈 열로 잘 정리해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 range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range라고 하는 함수 혹시 구글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많은 예제와 파라미터 사용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거, 바이브란 너무 꼭 알아야 되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range에서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거든요. 파라미터 혹은 함수의 입력값 이런 것들 영어로는 말 그대로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파라미터가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즉 파라미터가 어, 파라미터가 한 개 존재하는 경우 파라미터가 두 개 존재하는 경우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3개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달랐죠. 그래서 만약에 파라미터가 1개 존재하면 시작은 무조건 디폴트가 0이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1개, 그래서 스탑, 그죠? 파라미터 명시된 거 마이너스 1만큼 반복을 하는 것이고 파라미터가 만약에 2개다. 그러면은 어, 처음 시작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start라고 해볼까요? 영어로 일관성 있게 start 파라미터부터 stop 마이너스 1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만약 파라미터가 3개다 그러면 start 아예 암기해 주세요. stop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간격 인터벌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벌을 통해서 짝수 올수 내지는 2개씩 커지거나 꼭 2개씩만 해야 되나? 아니면 3씩 한 번 더 해보세요. 5씩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양하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흔적을 하시고 요것도 역시 어디에다가 남겨놓으면 좋을까요? 네, 노트맨 뒤에다가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저랑은 달리 본인이 정말 실습한 흔적을 노트맨 뒤에다가 넘겨주시고 요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여기에서 역시 요거를 이제 다각도로 초점이 이제 레인지잖아요. 그래서 range라고 하는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다각도에서 사용해 보시고 출력해 보신 흔적들을 여기다 남겨주시고 또 느끼신 점, 앞으로는 이제 느낀 점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조금 더 완벽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for와 while이라고 하는 예약으로 충분히 연습해보고 특히 특정 한 예제를 조건문, 반복문 혼합되어 있으면서 반복문에서 for로 했을 때, while로 했을 때 비교. 그래서 단순히 2줄이 준다. 요거에서 해석을 멈추시지 마시고요. 한 줄 한 줄 본인이 생각한 거로 더욱더 스스로 생각한 흔적을 남겨놔 주시고 진짜로 많이 생각해 보시면 다른 예제도 충분히 다각도로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